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의 두 번째 챕터 8인의 왕자님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밤 하루 일과의 마지막 순서로 나는 8인의 왕자와 만남을 갖는다. 그것은 생각의 힘을 통한 만남이며 명상과 반성 그리고 신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매일 밤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좀 인용을 좀 하셨어요.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인의 왕자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음식과 옷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왕자님, 내 지난날의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모든 공포, 분쟁의 원인과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당신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인 번영의 왕자님, 내 마음을 항상 부유한 대로 향하게 하시고 궁핍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왕자님, 내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모든 신체 세포와 육체 조직이 우주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적재적소에 그런 에너지를 배치하고 사용하도록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직접 접촉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의 왕자님, 내 마음을 모든 억압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심신에 완전한 휴식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의 왕자님, 오늘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일의 목표를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의 왕자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은 미연에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당신은 내 생각에 힘을 주셨고 내 행동에 추진력을 주셨으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법칙에 조화롭게 적응할 줄 아는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왕자님, 내가 가진 것을 오늘 만난 모든 사람과 나누도록 인도하시고 타인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며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낭만의 왕자님, 흐르는 세월에도 나에게 청춘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의 왕자님, 지난날의 실패, 좌절,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 모든 두려움, 실수, 실망과 갖가지 자연 재난을 내 인생에서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영구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재산을 획득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지요. 그리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특권을 누리고 내가 받은 혜택을 나누어 줌으로써 나의 재산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지요. 경험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겪은 많은 경험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야말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그 능력을 통해 나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스스로 마음속에 묶어두지 않는 한 생각의 힘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가장 큰 재산인 8인의 왕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행운에 있다. 그들이 바로 인생의 12가지 재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가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재산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왕자님들과 대화하는 습관 때문이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습관을 중단하지 않았다. 왕자들은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바라지 않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효험 높은 부적이나 권능의 목주로서 내가 원할 때마다 생각의 힘을 동원하여 다양한 축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들은 모든 부정적인 정신 자세에 대항할 만한 면역력을 내게 공급해 주었고,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트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중요한 인생의 목표에 고정시키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을 충만하게 심어주었다. 나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모든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과거의 불행을 너무나 귀중한 재산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었다. 더 나아가 왕자들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믿음을 갖게 했으며, 그 믿음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행동하는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모든 재난은 그것에 상응하는 이득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재난이 나를 덮쳐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즉시 상응하는 이득의 씨앗을 찾고 그 씨앗을 완전히 만개한 기회의 꽃으로 싹 틔우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밀빵 왕자에 대해서는 방금 좀 전에 읽어드렸던 8가지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건강의 왕자님, 지혜의 왕자님, 평화의 왕자님, 희망의 왕자님, 믿음의 왕자님, 사랑의 왕자님, 지혜의 왕자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빗대어서 8개 왕자님이라고 이 8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감사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다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한 그들은 이렇게 명상을 하신 거겠죠. 그들은 조용히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내 이성의 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성을 젖혀두고 마음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신조는 왕자들의 도움이 뒷받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제가 요즘에 명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명상을 할 때 자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태풍이 지나고 하늘에, 정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구름 사이로 태풍이었으니까 하늘이 흐렸잖아요. 근데 그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게 저 하늘이 있다는 거는 불변의 진리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먹구름이 제 머리 위로 드리워지고 나니까 저는 하늘이 파랗다는 거를 망각 잊고 있었더라고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늘은 원래 파래요. 근데 구름이 가려져서 내가 못 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가고 제가 3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다 흘러가고 하늘이 맑아졌어요. 이게 내가 자꾸 떠오르는 생각,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구나. 내가 명상을 하는 중에도 자꾸 튀어나오는 이런 생각들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8가지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이라는 거에 이름을 붙여서 생각, 너는 흘러가. 나는 지혜를 얻고 평화를 얻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거야. 너는 그냥 이렇게 흘러서 나한테 지나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늘도 여기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실 오늘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 책의 이 부분이 처음에 앞에 제가 이제 3번 읽었는데 그때 3번 읽은 거랑 지금 다시 읽은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
그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나는 부를 부르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부터 불을 손에 넣는 방법과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이야기는 반세기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활동가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에서 시작된다. 카네기는 인생의 12가지 재산을 획득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막대한 양이었고 생전에 나누어 주는 것이 불가능했던 금전적인 재산 중 대부분은 인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카네기 역시 8인의 왕자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특히 지혜의 왕자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그는 자신의 모든 물질적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인생 철학을 가르쳐주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 소망은 모든 점에서 미국의 헌법과 자유기업제에 일치되는 17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카네기는 모든 이에게 성공 철학을 심어주려는 자신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부자가 되었다. 거저 얻으려고 생각을 지향하는 방법을 가능한 빨리 찾아서 사람들에게 나의 돈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내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형과 무형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주었던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이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되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은 내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재산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마땅히 수용하고 적용해야 하는 철학이다. 이 철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보급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이 철학은 인도의 4가지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에게 적용이 되었고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브라질에서도 출판되었고 그곳에서는 1500만 명 이상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영국 전역에 배급하기 위해 특별판으로 제작 발행되었는데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중소도시와 동네마다 한 사람 이상이 실제 이득을 얻었는데 그 수는 무려 2천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철학은 종교를 선전하거나 상품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쏟아 영구적이고도 건설적인 성공으로 인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철학은 모든 종교를 지지하지만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 본질상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정확히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여 당신만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부의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갖는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은 무형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곧장 부의 원칙으로 데려다줄 믿을 수 있는 안내지도 역할을 할 것이다. 지도를 따라가면 당신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대한 부를 소유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수능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구적인 재산은 타인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 즉 획득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스터키는 이러한 17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 비밀은 모든 원칙들이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부의 원천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방에 도달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17개의 문을 상징한다. 마스터키가 그 방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그 준비란 이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중에서 최소한 5가지를 융합하고 응용함으로써 완성된다. 궁금한데요? 17가지. 일단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성희님의
더 플러스도 그렇고 제가 부나 성공에 대한 책을 다 읽었던 여러 권을 수십 권을 읽었죠. 거기에서도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써라. 이런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것은 100명 중 98명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으른 생활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생에서 무엇을 열망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외에 어느 누구도 맡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노트가 있어요. 꿈노트에 제가 17년부터 꿈을 쓰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우연히 그걸 꺼내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꿈꿨던 것들이 제가 이렇게 그어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실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든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때문에 뭐 내가 만약에 승진이라고 하고 발령이라고 회사에서 예를 들면 또 저기로 발령이 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지금 승진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탓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마음을 제가 조금씩 좀 변하게 먹고는 있어요. 아직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지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달을 하겠다. 나의 목표를 어디에 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썼던 게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조성희님의 필사책이에요. 그걸 2권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따라 썼었어요. 그때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 안의 잠재의식은 정말 수면 밑에 빙하처럼 너무 거대한 건데 내가 지금 그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책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더 제가 확실히 명확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바로 그 명확한 목표의 힘을 유도해내는 일단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건 17가지를 융합하고 조화를 했다 그랬죠? 이제 명확한 목표의 힘과 그 힘을 유도해내는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조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조건, 성공은 동기와 동기들이 결합한 결과다.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에는 모두 9가지가 있다. 이 9가지는 앞에 1장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뭐였냐면 사랑, 섹스, 물질적인 이득, 자존심 유지, 심신의 자유, 자기 표현, 사후 생명 유지, 분노, 공포 이렇게 9가지였어요. 이게 다 성공은 동기와 동기들이 결합한 결과다. 세 번째 조건, 간절한 열망, 계획 또는 목표는 생각의 그 반복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으로 발전되며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리하여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 논리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성취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저는 막 진짜 책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9가지 그 방법도 동기도 앞에 가서 찾아가지고 벌써 다 써놨어요. 네 번째 조건, 간절한 열망, 계획 또는 목표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실현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수반하여 즉시 종류의 열망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섯 번째 조건, 생각의 힘은 사람이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 생각의 힘을 통해 사람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조건, 잠재의식이란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입구와도 같으며 그것은 신념의 정도에 정확히 비례하여 그 필요에 응답한다. 그리고 신념을 통해 잠재의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해답으로 안내해준다. 일곱 번째 조건, 절대적인 신념이 수반된 명확한 목표는 지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지혜를 실행에 옮길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섯 번째에서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잠재의식은 무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동생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30층에 있으니까 한강에 내려다 보여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차가 많잖아요. 뭐 하긴 트래픽 걸릴 때 같은데 보면 정말 특히 제가 운전할 때만 해도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가 막히면 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지. 어떻게 내가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앞에 놓인 그냥 트래픽 재미일 뿐인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결국은 가고 있었어요. 강변북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마포대교를 통해서, 서강대교를 통해서, 원효대교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보이는 대교들은 이러하니까 그렇게 느리지만 천천히 모든 흐름은 이렇게 질서대로 가고 있었어요. 한 방향으로. 그러면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이게 내가 저 아래에 서 있었을 때는 나한테는 단지 막힘이고 시간이 지체되는 이 교통 체증일 뿐이지만,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나의 질서대로, 운전이란 건 질서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서로를 흐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럼 나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보면 나는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신호등이 내 앞에서 파란불이어서 나는 가요. 교차로에서. 근데 이쪽은 어때요? 빨간불이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파란불일 때 누군가에게는 빨간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파란불일 때는, 그래 나는 파란불이니까 갈 수 있지만 지금 누군가는 멈춰 있겠구나. 인생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층에서 내려다보면서 30층에서 내려다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 우주 끝에서 보고 계실 그 분의 시선에서는 진짜 우리가 너무 아웅다웅 살고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 우리 그냥 내 눈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이 여의도에서 피고 지는 꽃만 보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 모두들 해외여행은 다 해봤잖아요. 가서 정말 뭐 어디 방콕이나 싱가포르나 뭐 발리나 세부나 똑같이 거기서도 꽃이 피고 지고 벌레 곤충 다 있어요. 거기 사람 다 살고. 그럼 우리는 이 지구 전체, 이 지구만 놓고 봐도 이 동그란 지구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다 같은 일들을 이렇게 벌어지면서 빨간불 파란불 질서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우주를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우주 속에 있는 한 행성인 지구일 뿐인 거예요. 무한해요. 제가 그런 영화들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그 영화 있었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블랙홀에 빠져서 딸이랑 우리 중력으로 교감했던, 다른 행성에 가서 시간의 흐름과 이런 중력이 다른 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달, 그쵸? 하늘에 어두워지면 달, 지금 현재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달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 밖의 행성들은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조금 우리는 이런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구름 속에 가려졌던 하늘, 파란 하늘을 보고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참 무지하구나. 그 잠깐이지만 구름이 가렸다고 파란 하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냥 하늘은 그냥 있는데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아래에 정말 그 구름, 하얀 구름 위를 우리가 떠내려갈 때 그냥 그 구름 밑에 있었을 뿐인 건데, 아, 나는 내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없다, 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잠재의식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또 이건 되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한 번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고정 불변으로 그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좀 낯선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에 꼬리를 잡고 있는 생각들이기도 해서 잠깐 나누어 봤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명확한 목표의 주요 효과.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키며 이 모든 능력은 물질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이고. 가야 되나 봐. 명확한 목표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게 하고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과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신하게 한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 없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지 못한다. 명확한 목표는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 첫 번째,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12가지 재산 역시 단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이익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거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주요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 쭉 써 있었어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피나는 노력을 전적으로 과학 발명에 바쳤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제조와 판매에 매달렸다. 프랭크 울버스는 5에서 10센트짜리 연세점 운영에 온 정신을 기울였다. 월터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산업에 매진했다. 윌리엄 듀런티는 역시 자동차 산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필립 아머는 육류를 포장하고 배달하는 데 전문이었다. 제임스 힐은 거대한 대륙간 철도 건설과 관리 사업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알렉산더 그라이엄 벨은 근대 통신의 발전과 관련된 과학 연구에 매진했다. 마셜 필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점을 운영했다. 사이러스 커티스는 전생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발행과 발전을 바쳤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패트릭 헨리와 토머스 페인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에 그들의 생애와 재산을 헌납했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단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 인생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주요 목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글로 써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노트를 아니면 감사노트를 꼭 써서 내가
머릿속에만 아 이런 생각이 있었지 하고 그렇게만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하여 읽고 또 읽음으로써 목표의식을 마음에 새긴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이 계획 속에는 최대한 언제까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기간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가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은 응당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제가 진짜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차가 막 꺼지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가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은 응당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적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르쳐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달성 계획은 6장 마스터마인드의 원리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섣불리 판단하고 시시하다고 여기지 마라.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믿으며 지시사항을 엄밀히 따라가면 성공한 수많은 위인의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그냥 이걸 믿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면 우리 역사책 외우잖아요. 저는 그냥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지금 계속 그냥 전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당신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노력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시간,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저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참된 종교의 철학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해보라. 이때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출발하라. 당신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때 다른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나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해왔다. 그들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은 매우 뜨거웠다. 그러한 열망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다. 한번 지나간 일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이제 나는 성공이라는 아치의 쐐깃돌이 될 원칙, 즉 자유기업제와 모든 부를 가능하게 한 원리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열망하는지부터 확실히 해놓을 것을 권하고 싶다.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할 건데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 켜졌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이고 시끄러워. 써보다 보면 하나씩 그리고 아까 변한다고 했잖아요.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진짜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한깨몰리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는 온라인 모임을